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외출 안 하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거 느끼시나요? 맞아요. 그러면서 더 늦게 자게 되더라, 또 불면증이 생기더라, 뭐 이런 분들도 많고요. 네. 손가락 통증,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목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아요. 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중년, 노년층일수록 간단한 작업을 하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신체 부담도 커지겠죠.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게 목 디스크가 더 많다는데 우리 목소리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도 잠깐만 넋을 놓고 있으면 주변에서 목 똑바로 해라. 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정도로 좀 자세가 안 좋은가 봐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요, 광주 새나래병원 김중권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잦은 여름철에는 유독 무릎과 허리 통증이 심해집니다.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은 기상학적 변화에 민감해서 디스크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목 주변의 통증이 평소보다 심하게 느껴진다면 척추 건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중권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 디스크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87만 명이었던 환자가 5년간 약 10%가 증가가 돼서 95만 명의 환자가 있다 그래요. 또 흥미로운 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좀 많아요. 연령부로 봤을 때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50대 여성분이 가장 목 디스크에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연령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냥 자세가 안 좋은 걸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에게 그렇죠. 좀 취약하게 나타나는 현상? 아무래도 체형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근육량도 적고 체형이 작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대한 어떤 완충작용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완충작용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 충격에 대해서 관절이나 인대의 퇴행성이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폐경기에서는 뼈 건강에 중요한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는 건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젊은 중년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목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뭐 일자목이나 거북목이나 이와 같은 말씀을 많이 하죠. 그 원인은 뭘까요? 대부분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스마트폰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관절이나 근육의 긴장도가 커져 버리는데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요즘 스마트폰 복용률이 한 83%. 3시간 이상을 사용한다고 해요. 결국 식사 시간보다 더 많은 거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그 스마트폰 사용량이 결국은 목 디스크 유병률과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스마트폰은 목 디스크폰이다라는 그런 уп지못한 표현까지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자목, 거북목이 네. 바로 이제 목 디스크로 이어지는 거겠죠. 일자목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진료실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일자목 다음에 목 디스크가 오느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고 네. 몇 년 전에 일자목을 진단받았는데 지금도 일자목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자목 다음에 무조건 목 디스크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일종의 우리 몸은 항상 경고를 보내줘요. 사인을 보내주는 거죠. 관리해라, 관리해라. 그런 차원인 거고 관리가 소홀히 됐을 때는 결국 목 디스크까지 유병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 일자목은 가변적이에요. 목의 관절이나 근육의 긴장도가 풀어지면 C자형 커브로 가고 원래 정상적인 패턴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자목이라고 해서 너무 네네. 막 불안해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나
이제 평생 일자목인 거야? 이런 생각은 그렇죠. 아, 내가 틀렸다는 거네요. 관리를 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 일자목이야. 이건 결코 중요하지는 그러면서 않습니다. 목 디스크가 왔어 이렇게 자가 진단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무조건 이제 목 아픈 목 디스크라 생각을 너무 많이 해버리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아프다고 해서 다 목 디스크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목 디스크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되게 목 디스크가 있으면 목이 많이 아플 거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가 있을 때는 오히려 어깨, 팔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어때요? 목 어깨가 뻐근하다, 날개 축지가 뻐근하다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는 두통도 호소할 수가 있고 시야가 흐리다는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목을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어깨나 팔 통증이 심하게 호소할 수가 있고 저림감도 호소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방치라기보다는 좀 심해졌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네. 심해졌을 경우에는 악력, 쥐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펜이 있는데 펜을 잡는 거 떨친다든가 숟가락을 떨친다든가 물컵을 떨친다든가 이런 마비 증상까지도 초래될 수가 있어요. 지금 목 디스크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네. 갑자기 이제 어깨로 와서 팔로 오니까 지금 제가 지금 좀 약간 혼란스러운데 네네네. 그게 다 연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목 아프면 뭐라고 그래요? 목 디스크 있다고. 네. 어깨 아프면 뭐라고 그래요? 오십견 왔다고 그러죠. 네. 그 말이 틀린 말은 결코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 또 결코 맞는 말도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는 목 디스크는 이제 신경 자극이 되기 때문에 어깨나 팔, 손저림 증상이 초래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목 통증보다는 어깨나 팔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경추 질환인지 어깨 질환인지 관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이제 집에서 자기 스스로 진단하는 것보다는 일단 네네네. 우선은 병원을 찾아가서 전문적인 진단을 그렇죠, 받는 그렇죠. 게 개념이죠. 그게 무엇보다 필요한데 그런데 간단하게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또 목 어깨 통증을 구분하는 방법은 좀 있긴 해요. 네. 뭐냐면은 되게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라고 하면 오른쪽 어깨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한번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깨 아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팔을 올렸을 때 통증이 좀 완화되더라라고 판단되면 경추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팔을 올렸을 때 그렇죠. 팔을 올렸을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제치거나 뒤로 돌렸을 때나 뭐 예를 들어 열중시했을 때 어깨 통증이 심해지는 거는 어깨 질환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진료를 보다 보면 경추 질환 환자와 어깨 질환 환자가 진료실 들어오는 모습에서도 구분이 돼요. 아, 그래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걸음걸이 그죠. 경추 자세. 질환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 이렇게 딱 앉으셔가지고 이제 어깨가 아프시겠죠. 목도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어깨를 이렇게 막 돌려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그 말씀을 해요. 어깨는 잘 돌아가는데 어깨가 아픕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50견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어깨가 이거 아프다. 그렇죠.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얘기 듣고 50견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어깨는 아플까 이렇게 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또는 손을 좀 털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저리시니까. 근데 어깨 질환 환자는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다소곳하게 오세요. 가만히. 어깨 아파요. 왜? 움직임을 어깨를 최소화하고. 안 움직이면 덜 아프시니까. 웃지 못할 얘기지만 이런 하나하나 모습을 속에서도 아 경추 질환 문제인지 어깨 질환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아봐야 되지만 네. 그래도 되게 아 내가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같은 통증이어도 이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조금은 그렇죠. 구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이제 그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어느 시기에 이 검진을 받아봐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래요. 일단 되게 목 어깨가 아프시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죠? 이 담 걸렸나 보다. 근육통인가 보다. 좀 있으면 무리했나 보다. 나아지겠지. 그렇죠.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에 조금 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심하면은 검사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은데 자꾸 불편감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검사하자니 병원을 가자니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검사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통증이 심할 때도 검사를 하지만 있다 없다를 한 달 이상 반복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차라리 검사를 해보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목 디스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네네. 검사를 진행하게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는 뭐 엑스레이 검사도 있고요, 뭐 CT 검사, MRI 검사,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진료실을 보게 되면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가지고 디스크를 진단받았다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뼈의 형태나 관절의 움직임만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디스크나 연부 조직은 보이지 않죠. 간격이 좁아진 걸 보고 디스크라고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그 좁아진 상태가 디스크가 유병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디스크를 진단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를 한번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엑스레이 찍고 난 디스크 있다라고 말 들었어라고 하면 오히려 없는 병인데도 본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엑스레이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이제 MRI일 텐데요. 그렇죠. 그건 MRI는 언제쯤? 아까 차량 얘기하셨는데 이게 차량의 내비게이션이에요, MRI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정확한 목적지를 빨리 설정하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비게이션이 정확히 된다는 거는 정확히 확인했다는 거고, 네. MRI 검사도 제가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통증이 심하거나 신경학적 증상, 어깨나 팔, 예를 들어 손저림 증상이 계속되신다라고 판단될 때, 그리고 한 달 이상 통증이 있다 없다를 계속 반복할 때는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밀 검사를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덜컥 수술하자면 어쩌지라는 생각 때문에 정밀 검사를 이렇게 미루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밀 검사는 수술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네. 수술을 하기 전 단계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정밀 검사를 하는 거다라고 항상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덜컥 좀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네네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심리적인 압박. 그렇죠. 예. 이거는 검사는 검사일 뿐이에요. 네. 맞습니다. 검사 이후에 검사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또 다른 걱정이 되겠지만 그거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검사는 나 지금 상태에 대한 체크구나라는 생각으로 조금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술이 필요해서 MRI 검사를 받아보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그 상태에 대한 평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다행히도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선 주변에서 수술 아닌 그 네네. 이외의 방법으로 치료를 네네네. 받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목 디스크를 하게 되면, 진단을 받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생각하세요. 목 디스크 오면 당연히 뭐 마비가 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목 디스크 오면 수술하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목 디스크는 단계에 따른, 정밀 검사 후에 단계에 따른 치료 방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4가지 단계로 구분하는데, 가볍게 뭐 도수치료나 물리치료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시고, 이런 치료를 가벼운 치료를 했음에도 크게 통증에 호전이 없을 경우에, 또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는 경우는 신경 차단술, 신경 치료를 하게 되고요.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는 소위 말해서 시술이라는 표현을 쓰죠. 비수술 치료,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나 신경 성형술 같은 거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되게 경추 질환 같은 경우는 수술보다는 비수술 치료가 일단 원칙이에요. 그리고 되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2% 전후, 물론 뭐 논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 전후다. 그리고 정밀 검사상의 단계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치료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존적 치료 그쵸. 이후에 이제 도저히 뭐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네네네. 신경적 치료가 이어지겠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전에 지적했던 신경치료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신경 차단술, 신경 치료를 이제 흔하게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신경 차단술이라는 그 용어 때문에 신경을 뭐 어떻게 하질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 네. 뭐 신경을 손상시키지는 않나, 뭐 뼈주사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한테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상처가, 우리가 겉상처가 나면 어때요? 소독약을 바르죠. 네. 신경도
계속해서 디스크가 됐든 뭐가 됐든 자극이 되면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차단술은 그 상처난 신경에 약을 좀 발라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게 이해를 조금 더 빨리 하시더라고요. 지속적인 디스크나 이런 신경 자극 때문에 신경도 염증 반응이 생겨서 부어오를 수가 있겠죠. 신경 치료의 의미는 그런 염증 반응을 개선시켜주는 치료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단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신경 그래, 뉘앙스가.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의료계에서 같아요. 용어를 잘못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건 한번 좀 더 상의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냥 신경의 염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런-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훨씬 편하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부담이 없잖아요. 네. 신경 완화법 이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네. 그러면은 훨씬 덜 부담스럽게 네, 네, 네. 다가올 것 같긴 네,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또 어떤 치료인가요? 그래요.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튀어져 나온 디스크 자체를 80도 열을 가열해서 돌출된 부분에 열을 가함으로 인해서 디스크 압력을 감소시키고 그 디스크 압력을 감소시키면 올레이치로 간다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경 고주파 수액 성형술 같은 경우는 되게 목 앞쪽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왜 나는 아픈 건 앞이 아니고 뒤가 아픈데 왜 뜬금없이 앞으로 진행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목 디스크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목 앞쪽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술이 됐던 수술이 됐던 목 앞쪽으로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되게 또 환자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레이저 80도 열이 가해지면 많이 아프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디스크는 쉽게 말하면 딱딱한 젤리예요. 조금 젊은 분들은 좀 더 촉촉한 젤리고 왜 이렇게 상온에 놔두면 젤리가 엄청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수술이나 이런 시야상에 봤을 때 그 젤리 같은 디스크 같은 게 조금 젊으신 분은 조금 촉촉한 거, 그다음에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은 조금 상온에 있다면 말라면 딱딱해지죠. 그런 패턴을 생각하면 되는데 디스크는 신경이나 혈관이 없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큰 통증이 초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 때문에 고주파 수액 성형술 같은 그런 시술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수술은 네네. 피하고 싶은 게 뭐 환자 입장이고 네네. 또 의료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네. 뭐 그래도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나 이런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적 치료도 고려돼야 되고 우리가 마비 증상이 온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전신마비에 대해 생각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전체가 다 마비가 오지 않나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비 증상은 악력이 떨어져요. 쥐는 힘이. 뭘 들려고 하는데 이게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잘 들 수가 없죠. 네. 손을 올리는 힘이 빠지게 돼요. 이게 지금 마비 증상인데 그런 증상이 초래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로 해결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수술을 함으로써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소신경을 기준으로 앞쪽에서 신경이 눌려있는 그런 질환이 있으면 앞으로 진행이 되고 뒤쪽이 더 많이 눌려있는 질환은 뒤쪽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되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눌려진 통증을 수반된 거기 때문에 되게 앞쪽으로 수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근력이라든가 이런 보행장애, 마비 증상이 있는 뭐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는 뒤쪽으로 수술이 진행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앞쪽으로 접근을 해서 네.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쪽으로 수술을 접근하게 되면 앞쪽에 아무래도 중요 구조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거면 기도 식도도 있을 것이고 혈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중요 구조물들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디스크라는 구조물을 보고 그 구조물의 디스크를 전체를 다 제거를 해버려요. 그리고 제거를 해버리면 이게 뼈고 뼈 사이에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면 어떡할까요? 빈 공간이 생기겠죠. 빈 공간에 인공 보형물을 이렇게 집어 넣음으로써 수술은 마무리가 됩니다. 좀 전에 완전히 다 제거를 합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완전히 다 제거한다는 거는 재발은 없다는 거죠. 다른 부위에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부위의 디스크는 다시 초래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수술 후의 관리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수술 전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술까지 가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벼운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적으로 환자들 추세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공인된 나라 기관에서의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목 어깨 질환이 유병률이 높아지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전에는 힘을 써서 일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허리라든가 무릎 질환이 조금 많아지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대부분 앉아서 뭐 하는 업무들이 많아요. 모든 서류 작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다 보니 목 어깨 유병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뭔가 몸에 안 좋은 자세면 그게 불편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뭐 네. 짝다리를 순간은 편해요. 한다든지 네. 뭐 목을 좀 이렇게 앞으로 놓고 있다든지 이게 네. 편해서 우리가 계속 그 자세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편한 자세가 우리 몸에는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건가요? 저는 정리하자면 편한 자세가 아니라 익숙한 자세가 아닐까 익숙한 싶은 자세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허리가 갑자기 삐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렇게 다니셔요. 이렇게 다니면 허리를 피기가 힘들어요. 필 네. 때가 아프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아프더라도 상태를 호전시켜준 상태에서 바로 있어야지만 되는 것처럼 그게 편한 자세가 아니라 그게 익숙한 자세고 그 편함 속에서 오히려 더 병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그렇죠. 됩니다. 근데 그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 그렇죠. 예. 그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익숙해진 자세가 좋은 자세는 아니라는 네. 거고. 네. 그 원인의 역순으로 보면 예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목 디스크 끝으로 뭐 예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등을 펴지면 목도 편해지고 허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이 축구는 제가 잘 모르지만 미드필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다 보면 척추 건강이 편해지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스트레칭이 가미된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평소에 들어요. 등을 좀 펴고. 피고 있어야 하고 네네네. 뭐 스트레칭법 하나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스트레칭을 표현하자면 목을 잡은 상태에서 목을 뒤로 이렇게 제쳐지는 상태죠. 이러므로 인해서 이 경장근이 신장이 됩니다. 그리고 후비 근육도 조금 이완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또 완화가 되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한쪽 쪽 왼쪽을 이렇게 의자를 손잡이를 잡고 난 후에 아시죠? 여러분 너무 잘하세요. 네. 이렇게 네. 이쪽 귀가 이쪽으로. 이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여기 지금 당겨지는 느낌 혹시 들으세요? 네. 네. 요 자체, 즉 이게 승모근 자체에 긴장이나 이완을 좀 완화시켜주는 개념이죠. 근데 또 우리가 자꾸 이제 날개 쪽지 불편할 때는 어떤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으냐면 이 코가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세요. 맞아요. 그것도 시원해요. 그렇죠? 근데 이 각도를, 이 코 각도를 조금씩 중심으로 한번 스트레칭도 한번 해보세요. 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날개 쪽지가 있고 이렇게 척추가 있으면 그 코의 각도에 따라 조금씩 안쪽으로 맞아요. 그렇죠. 근육의 자극이 느껴집니다. 네. 내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어떤 각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스트레칭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등을 펴고 아무리 좋은 자세가 이렇게 하더라도 한 자세에서 오래 유지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업무를 하시더라 바쁘시더라도 가볍게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패턴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척추 건강은 잘 지켜질 거고 이런 인해서 뭐 디스크 유병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중권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계절 중에 뜻밖에도 여름이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대표적인 계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날이 워낙 더우니까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또 체력도 아마
바닥이 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면역력이 저하되면 몸 곳곳에 염증, 바이러스가 활성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염 질환에 걸리기도 쉬운 겁니다. 네, 날 덥고 입맛 없다고 해서 대충 끼니 때우지 말고요. 고르게 영양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고 컨디션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본 목 디스크와 관련된 내용이면 더 좋고요. 그 밖에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